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A 뉴스에일 라이브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한 최후 통첩 시간,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전 9시입니다. 이란이 종전안에 합의를 하지 않으면 내일 아침 9시부터 4시간 동안, 단 4시간 안에 이란 전체를 석기시대로 만들어 버리겠다. 이렇게 경고했죠. 지금 12시가 조금 지났습니다. 이제 앞으로 20시간 남짓 후면 진짜 석기시대로 만들어 버릴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엄포를 놓은 것처럼 진짜로 이란에 종말이 찾아오게 될까요? Eventually, they have till 8 o'clock tomorrow night Eastern Time. And after that, they're going to have no bridges. They're going to have no power plants. Stone Ages, yeah. I mean, complete demolition by 12 o'clock. And it'll happen over a period of 4 hours if we wanted to. We don't want that to happen. Deliberate attacks on civilian infrastructure violate the Geneva Conventions and Who are you international with? law. No, not at all. No. I hope I don't have to do it. And they just don't want to say uncle. They don't want to cry as the expression goes, uncle, but they will. Iran, ready, cannot have a nuclear weapon. They are lunatics. 트럼프 대통령 본격적으로 발전소와 교량 등을 포함해서 주요 시설들을 모두 불살라 버리겠다고 위협을 했습니다. 이 시설들 한마디로 민간 시설들이죠. 군용 시설이 아닙니다. 민간인들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시설들인데, 자, 과연 트럼프 대통령 실제로 민간 시설에 미사일 그리고 이 폭격을 실시할지 궁금합니다. 이란도 지금 인간 방패로 지금 맞서기 시작했습니다. 이란 젊은이들이 민간 시설들에 집중하고 있다고요. 이 말은 공격이 시작되면 민간인들의 희생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전범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사실 지금 어느 순간부터 이제 러우 전쟁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민간 시설들 서로 폭격하고 이러는 것들이 계속 진행돼 왔는데, 네. 지금 저건 노골적으로 선언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 네. 국제법을 그냥 뭉개겠다 이런 어허. 선언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국제사회가 어느 순간부터 지금 정글로 변하고 있는 느낌이 있어요. 네. 그런 건 있어서는 안 되는 거고, 또 이란은 또 뭐 화면에도 이따가 나왔지만 12살짜리 청년들을 이제 도로나 교량이나 그러니까요. 이런 데 발전소 앞에 세워놓겠다 그러고, 이란은 신정국가 아닙니까? 네. 순교자가 되라는 거죠. 아하. 그리고 또 순교자가 되겠다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인간 12살, 15살짜리들로 발전소 앞에 세워놓고 이런 걸 폭격을 했다. 네. 그럼 트럼프가 받을 타격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렇죠. 미국이 받을 타격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이란과 미국 지금 끝없이 지금 치킨 게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말한 최후 통첩 내일 아침 9시입니다. 이제 20시간 조금 넘게 남았습니다. 45일간의 임시 휴전 내용이 포함된 종전안, 중재국들을 통해서 양 나라에 전달이 됐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말입니다. 하지만 이란 측은요, 영구적인 종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휴전은 필요 없다. 영구적으로 전쟁을 중단해달라라면서 이 종전안 자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과거 사례를 언급하면서 휴전 자체를 믿을 수 없다는 건데, 자, 지금 20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휴전안이 거부가 됐다. 이게 극적으로 다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있나요? 지금 이란하고 미국 다 지금 최대치를 놓고 지금 서로 그렇죠. 쌍방을 협박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만약 경우에 4시간 안에 이란 시설들을 폭격을 해요. 그럼 이란이 중동에 불을 안 지르겠습니까? 그렇죠. 사우디아라비아 정유시설, 아랍에미레이트, 쿠웨이트, 이라크 다 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중동 전체가 불타오르는데, 네. 이거는 정말 세상 끝으로 가자는 소리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이란은 또 이란대로 대응을 할 거고, 그러니까 4시간이라는 거 할 수 있겠죠. 네. 지상전 안 들어가고 폭격을 할 수 있겠지만, 그로부터 받는 미국이 데미지나 전 세계가 받는 데미지는 엄청 클 겁니다. 네.
실제로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죠. 미국의 군사력, 막강한 군사력이면 지금 12시 좀 넘었는데요. 지금부터 만약에 공격을 시작했다라고 하면 점심 먹고 와서 잠시 커피 한잔하고 있으면 세계 지도에서 이란이 사라져버린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실제로는 그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20시간 남았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에 대해서 갑자기 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란이 주도적으로 이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해서 여기를 통과하는 국가들 선별적으로 이 통과료를 받기 시작했다. 뭐 이렇게 소식이 들리고 있죠. 그런데 필요한 사람들이 알아서 해결해라라고 말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 통행료를 미국이 받는 건 어떤지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Are you willing to end this conflict with Iran charging tolls for passage through the strait? Us charging tolls? What about us charging tolls? I'd rather do that than let them have them, right? Why shouldn't we? We're the winner. We won. The only thing they have is the psychology of, oh, we're going to drop a couple of mines in the water, all right? We have a concept where we'll charge tolls. 자,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우리가 받는 건 어떠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이란에서 통행료를 받든 트럼프가 받든 우리 국제 국가들, 이 세계의 다른 나라들 입장에서는 아니 원래 안 내고 통과하던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이제 아예 기정사실화 되는 건가요? 내야 되는 건가요? 이제 어느 나라에게 내든? 그러니까 뭐 수에즈 운하 같은 건 팠으니까 그렇죠. 그 통행료를 받는 건 맞는데 저건 자연적으로 생긴 거거든요. 네. 근데 저거 지금 이란이 지금 통행료를 일부 받기 시작을 한 것으로 보이고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말 중에서 특이한 거는 이란 석유 시설을 공격하겠다는 소리를 한마디도 안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마 첫 번째로 보면 우리가 들어가서 이란 석유를 우리가 가지겠다. 뭐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뭐 이란 석유를 우리가 가짐으로써 중국에 가는 석유를 통제하고 중국을 견제하겠다. 이런 뜻들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그렇지만 이란이 받는 거를 미국이 들어가서 그걸 통행료를 점령하고 받겠다? 통행료를 받겠다. 저 지상전이 개입이 돼서 미군이 지상에 들어가서 장악하기 전에는 통행료 받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근데 미군이 지상전에 들어간다고 하면 또 다른 진흙탕에 수렁에 빠지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네.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4시간 동안에 이란을 초토화하는 거는 가능하다고 봐요. 네. 근데 초토화하는 거하고 전면전 들어가서 호르무즈 해협에서 돈을 받는 아하. 거는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기자회견을 자처해서 이 며칠 전에 있었던 미군 장교 이 전투기 조종사 구출 작전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죠. 그런데 이란 측은요, 이 작전에 대해서 구출 작전이라기보다는 우라늄 탈취를 시도하려는 작전일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문제를 또 제기를 했습니다. 일종의 지상전 예행 연습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군사 전문가들은 저 지역이 이란의 핵시설들이 모여있는 그런 전략 요충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런 의혹을 또 가질 만한 가능성도 있어 보이네요. 그래서 스튜디오에 전문가 모셨습니다. 물밑 협상이 중요하죠. 다행입니다. 어떤 분들은 트럼프가 몇 번째 최후 통첩을 하냐라며 비웃는 분도 계시지만 그런 분들의 의견은 그런 분들의 의견대로 존중하지만 저는 별로 귀담아 들리지 않더라고요. 그런 조롱은. 중요한 건 어떻게든 이 전쟁을 종전으로 끌고 가려는 양국의 치열한 물밑 협상이 제 눈에는 보입니다. 그게 우리 국민들의 삶에도 훨씬 더 조롱하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니까요. 오늘 보도된 내용을 보면 전성훈 원장님, 파키스탄이 중재국으로 나섰고 아마도 그 안은 미국이 어느 정도 마련했겠죠. 45일간 양국이 즉각 휴전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한다. 여기에 이란도 공감대를 보이고 있다는 외신 보도 많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사실 지금 물밑 협상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네네. 중요하게 이제 파키스탄이 이제 사실상 중재 역할을 자임하면서 주변에 뭐 터키라든가 이집트, 심지어는 중국까지도 이제 다 이제 그 의견을 들으면서 중재안을 만들었고요. 그 사이에 이제 미국의 벤스 부통령, 또 위트코프 중동 특사 이런 이란 쪽에서는 이제 이란 외무장관과 이렇게 의사소통을 하면서 중재안을 만든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이제 그뭐 최후 통첩 시간을 연기한 거는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그 질문이 나와서 얘기를 했어요. 본인이 그렇게 연기를 한 거는 현재 지금 협상이 진행 중에 있고 이란 쪽에서 좀 이 협상을 좀 더 진행시키자는 쪽으로 계속 몇 번의 제의가 있어서 네네. 불가피하게 이제 최후 통첩 기간을 연장한 거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어제 이제 중재안에 그 어떤 윤곽이 드러났죠. 파키스탄 정부에서 발표한 중재안이 크게는 2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전쟁 중지, 휴전 하고 그 후에 이제 영구적인 평화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 이렇게 2단계로 되어 있는데 두 가지 보도에 약간 차이가 있는 게 첫 번째 보도는 휴전의 기간을 45일로 잡은 게 있고 두 번째 그 보도는 한 15일에서 20일로 잡은 게 있는데 네. 재미있는 것은 45일을 휴전한다고 하고 보면 지금부터 5월 중순이거든요. 그때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한 20일로다가 보면은 4월 말에 영국 찰스 국왕이 미국을 국빈 방문하게 되죠. 그런 그 중요한 그 국제적인 일정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가장 최근에 이란 외무부에서는 일단은 저 안을 거부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 사실 지금 양쪽이 이 전쟁을 중단해야 된다, 끝내자라는 데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 건데 어떻게 그럼 끝낼 것인가는 그 방법론, 절차 요거에 대해 여기에서 지금 약간의 그 이견 차이가 있는 건데 네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최후 통첩 시간이 한 하루 정도 남았죠. 예. 그 24시간 내에 완전히 해결될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또 최후 통첩 기간을 연장할지 그거는 이제 하루 정도 지켜봐야 되는데 그 낚시로 치게 되면 이제 그 입질이 계속 되고 있는 겁니다. 입질은 계속 되고 있다. 입질이 계속 되고 있는 거고 이제 입질하다 보면 언젠가 잡히거든요. 잡히지. 이게 네. 이제 일단은 작은 물고기 잡히고 일단 큰 물고기 잡히자. 이게 이제 미국의 이제 이쪽 파키스탄의 얘기고 2단계 종전. 이란은 그냥 대여부터 잡자. 이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낚시터에 가서 지금 입질을 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가 막힌 비유.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이 우선순위다. 라며 중요성을 밝혔는데요. 들어보십시오. I can tell you they're negotiating, we think, in good faith. We're going to find out. Are you willing to make a deal that does not include reopening the Strait of Hormuz, or is that now a top priority? I would say it's a very big priority. We can bomb the hell out of them. We can knock them out for a loop. But to close the strait, all you need is one terrorist. We have to have a deal that's acceptable to me. And part of that deal is going to be we want free traffic of oil and everything else.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 즉각적인 개방.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차례 강조한 걸 보면 미국이 내세우는 종전 조건 중에 호르무즈 해협을 즉시 개방하라. 이 조건이 상당히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전성 원장님. 예, 뭐 지금 세계 경제가 사실상 그 얼마나 많은 충격을 받고 있어요. 저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우리 지금 주유소 기름 비싼 것도 저것 때문 아닙니까? 그렇죠. 전 세계 일반 시민들이 지금 다 고통을 네네. 받고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도 미국 대통령이 뭐 우리는 걸프에서 석유를 수입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 다시 그럼요. 또 미국 경제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을 하루라도 빨리 여는 게 미국을 비롯한 사실 전 세계 국가들의 바람인데 역으로 이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전쟁을 계기로 다시는 이런 전쟁을 일어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이 카드를 가지고서 지금 미국을 압박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란도 확인한 이 귀중한 카드를 쉽게 놓을 수가 없는 게 또 이란의 입장이고 그래서 지금 이 카드를 빨리 놔라, 포기해라 하는 게 미국의 입장. 빨리 쉽게 포기 못한다 하는 게 이란의 입장. 이 두 가지가 지금 충돌하고 있거든요. 사실 뭐 군사적으로는 다른 동맹국들이 참여하지 않고 있지만 우리 포함해서 미국을 제외한 40개국의 외교장관과 차관이 얼마 전에 긴급회의를 갖지 않았습니까? 예. 모든 조치를 동원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이용하는 40개국, 그러니까 국제사회가 이란을 규탄하고 압박해야 된다. 이런 움직임도 이란 입장에서 신경 쓰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 방법밖에 없는 거죠. 예. 외교적으로 지금 이건 군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외교적으로 정치 외교적으로 또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이란을 압박해서 이거를 이제 봉쇄를 풀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40개국 넘는 나라가 어떻게 보면 외교적인 연대를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들을 논의하고 있고 지난주에는 외무장관 화상회의가 있었고 아마 이번 주에는 영국에서 지금 군 관련 그 회의를 또 주재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 군의 역할이 필요하지만 기본 방점은 외교에 둬서 외교적으로 이란을 압박해가지고 저걸 열도록 하는 것이 가장 평화적이면서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텐데 저는 뭐 이 상황이 종전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흐름을 보면은 그런 방향으로 갈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만약에 이란이 끝까지 목리를 부린다면 각국의 선박을 호위하는 군함을 보낼 수도 있는 방법도 충분히 논의될 수 있거든요. 이란으로서는 이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도 이란은 잘 알 겁니다.